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어제 저녁 만찬 회동.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만찬 회동이 끝나고 공동 발표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5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 공동 발표문 채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표문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5년에 있었던 당시의 합의문 발표 후에 2년 6개월 만에 청와대와 여야 이 정치인 간의 만남에서 합의문이 나온 건데요. 다시 말해서 현재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인 한반도의 이런 대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했고 또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국내 정치에서도 같이 협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틀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지점이 있겠지만 어제 상당히 중요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네, 바른정당부터 정의당까지 어제 저녁 만찬에 참석한 여야 4당의 안보 스펙트럼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한미 공조나 한중 사드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국정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드 포대를 3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또 전술핵의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런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같이 정치권과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렇게 야당이 서로 다른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청와대가 이를 경청하고 향후 국정에 반영하는 것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정치권들의 이런 국정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만찬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들의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안내를 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 하면 국가안전보장회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이고 그동안에는 정치권의 인사를 지하 벙커에 초청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에 그곳을 가봤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접경 지역, 영공, 영해에 북한과 맞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런 위기 재난 시설에 대한 그런 상황도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정치권의 여러 대표들과 함께 그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또 우리 정부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다는 것. 이것은 역시 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정치권의 의식이 공유됐다는 측면에서 어제 그 자리는 상당히 앞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어제 국가의 대비 보고서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 10월 10일이나 10월 18일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야당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공동 발표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5개 조항 중에 4개는 안보 관련이었고 또 하나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조속하게 구성하자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청와대 또는 국회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더라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설 국정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상시적으로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앞으로의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됐었지만 실제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합의는 결국 투트랙으로 국내 문제는 국회에서 주도하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국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동반자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협치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적 형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또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가 적폐청산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한 건데요. 인사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 세칙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5가지 인사 원칙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조각이 완료된다면 이런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실시해 나가겠다. 대신에 그동안에 있었던 인사 파문, 특히 7명의 낙마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입장을 사실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짚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야당의 요구도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는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 이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지점도 있겠지만 또 야당의 입장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협치의 틀들도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결국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왕따시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참석을 하라고 했을 때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왕따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셀프 왕따, 스스로 왕따 됐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립각을 보임으로써 보수 진영의 단합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보수 진영이 단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제 또 바른정당의 중진들과 함께 만나서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진 협의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합을 위한 그런 이 발걸음들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또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의 위기 상황에서 더구나 안보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제1야당은 같이 함으로써 국민들께 앞으로도 수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국가의 위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수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자리를 자초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1야당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러나 청와대 역시 앞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에도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협력을 요청하는 등 협치에 대한 모습을 낮은 자세로 보여주고 또 자유한국당 역시 이에 공감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 국정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진단들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